팀으로서 힘들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하이 형이 팀을 나가고 저희가 6명이 되면서 리더가 팀에 없다 보니까 좀 저희가 벙찌긴 했어요. 그 멤버가 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멤버들이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 탈퇴를 한다고? 약간 되게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뭔 상황이지? 약간 그 정도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이 이제 연습생 때부터 이 팀이었어요. 계속 누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잘 해오다가 갑자기 한 명이 나가니까 좀 약간 저는 오히려 약간 슬픈 것보다도 현실같이 안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벙 찌는 느낌 그냥. 야 그랬대. 약간 남 얘기처럼 나갔대. 약간 맞아. 너무 갑자기 저러면 저러지.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없어졌구나. 그냥 이 생각에 그냥 하루하루를 좀 몇 달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생활했던 한 사람의 부재가 좀 그게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제까지만 같이 했었던 몇 년을 같이 했었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게 멤버 탈퇴에 대한 속마음은 사실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처음.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좀 입 밖으로 꺼냈던 것 같아요. 전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해결해 나가려면 첫 포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야 돼요. 마음을 얘기하고 그간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이제 비중이 크고 되게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해줬던 이제 약간 기둥이었던 친구가 없어지니까 아이콘은 이대로 빠이빠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되게 세게 그냥 멤버 애들한테 내가 한빈이가 나가면 아이콘은 망해 라고까지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멤버가 나간 지 지금 한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좀 적나라하게 느꼈냐면은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멤버가 나간 직후에는 돌이켜보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뭔가 이렇다 할 대중들한테 보여질 만한 어떠한 그런 컨텐츠에 저희가 앨범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더라고요. 못 나간다는 게 방송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팬분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분들한테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질 만한 컨텐츠에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있고 나서 멤버들을 일단 보러 숙소에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나? 했는데 똑똑하니까 방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거실에는 다 안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적북적하고 밝았던 거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었어요. 그 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아무것도 대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 괜찮아요. 뭐 이 말 하기도 애매하지. 죄송해요 하기엔 그럼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뭘 일일이 대답할 생각조차 못 드는 거 있잖아요. 여유가 없었겠지. 네네. 마음에. 그리고 네.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그냥 죄송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당황 이런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쇼크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쵸. 꿈꾸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헛웃음을 쳤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허허 하듯이 그냥 야, 참 나한테도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러한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야, 이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뭐 당황, 슬픔, 분노 막 이런 절망 어떠한 그런 감정의 선을 넘어서 그냥 해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어찌됐건 이제 분명한 팩트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 분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세 분의 잘못이 아닌데 늘 네. 그룹은 한 타이틀, 아이콘이라는 걸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으니까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질타와 책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랑을 했다 그러면 막 이러다가 그 이후에 아이가 사랑을 했다 그러면 야 그거 부르지 마 이런 집도 많았을 거예요. 노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뭔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우리나라가 청정 국가라고까지 내세우거든요. 무슨 얘기죠? 마약 청정 국가. 그러니까 부모들은 야야 그거 부르지 마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거는 이 아이콘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명예가 아주 손상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일이 막 근원적인 인간의 수치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근원적 수치심이 건드려졌을 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새 앨범을 내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까? 이런 거에 이제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고.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멤버들끼리도 꺼내놓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왜 밑엔 이만한 구덩이가 있어 지나가 잘못하면 푹 빠지면은 키보다 너무 높아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그 위에 살짝 아주 살짝 해서 모래를 싹 덮어놨는데 마치 그런 상태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대중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사실은 멤버 6명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깊게 많이 치열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들어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사전에 그 MMPI라고 하는 굉장히 문항이 많은 500m. 네, 그걸 좀 하면서 좀 미리 파악을 좀 제가 해보죠. 근데 실제로 불안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불안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세 분 다요? 네, 근데 특히 두 분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불안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보호하고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방어 기제들을 써요. 사람마다. 이 방어 기제라는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큰 이제 사건을 겪으셨고 그걸로 인해 지금 현재는 다 세 분이 불안하시지만 각자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갈등이나 위기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식들, 이거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거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이 세 분이 좀 이제 앞으로 더 회복되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동혁 씨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요. 아, 네, 좀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되게 화목한 네. 집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하게. 네. 막내? 아니요, 전 첫째입니다. 아. 여동생이 있고요. 네. 네. 동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4살 차이. 어. 네. 뭐.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서 그 동생의 학업 이런 지원은 학창 시절 때는 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동생이 완전 공부가 있는 재능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수입이 생기고 저도 뭔가 좀 자립적으로 뭔가 이런 게 좀 생기니까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나 학교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오빠 뭐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오빠다. 왜냐하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몰랐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런 막 공부를 학원은 몇 개를 다니고 과외를 몇 개를 받아도 성적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막 엄청 도와주지 않았지만 공부를 잘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 어렸을 때 나한테 그 왔던 도움이 여동생한테 갔었으면은 이 친구가 좀 더 뭔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멤버가 바라보는 동혁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혁 씨는 좀 어떤 분이세요? 팀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멤버들이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난히 더 팀을 많이 생각을 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들과. 네. 이게 사실 원래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네, 네. 들이 약간 이렇게 어깨에 떠안고 계세요? 지고 계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막내고 그냥 팀의 멤버 이런 중에 한 명이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욕심? 아닌가? 책임감이 강한 거죠. 책임감이 강한 거죠. 책임감이 과해서 막 나라도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을 위해서 막 이런 건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어떤 좋은 면도 늘 너무 도에 지나치면 이게 또 불편하고 힘들어요. 네. 초반에는 모든 게 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발로 뛰고 막 우리 괜찮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우리 여전해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저 독단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좀 넘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욕심이 되어버리고 네 그랬던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아이돌 멤버들한테 발로 뛴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네, 네. 분을 처음 본. 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막 겪어내야 돼, 막 이런 건데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아이콘 멤버가 동혁 씨한테 그 책임을 지워주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본인이 이제 그런 거, 본인 네, 네. 스스로가 막 지고 막 네. 영차 이러고 가는 건데
우리 동혁 씨가 쓰는 방어 기제는 제가 봤을 때 억압과 억제를 많이 쓰세요. 억압과 네. 억압과 억제는 억압과 네, 네. 어떤 상황에서 이거 누구라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화가 탁 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억압하고 억제, 억압과 억제를 해버리면 잘 못 느껴요.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세요.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이러다가 가끔 가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터질 때가 있어요. 사소한 일이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컵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컵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뭐 실수든 일부러든 깼어요.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눌러요. 또 새로 샀어요. 또 깼어요.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어느 날 그냥 물을 이렇게 따라 놨는데 보니까 컵이 살짝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막. 깨진 게 아니고 더러워진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소한. 어머.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모르게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가 아, 그걸로 하나.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게 터지면 멤버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왜 갑자기 왜 이래? 약간 네. 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네. 정확한 예를 드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폭발되는 게 뭐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2년에 네. 몇 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러니까 제 일이 있고 나서 그 몇 년간에는 좀 많았어요. 여러 번. 네네. 과하고 막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걸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갑자기 요만한 걸로 썩내고 오히려 큰 것들은 그냥 싸하고 넘어가 버리고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이라면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게 인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억제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 억제 능력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방어 기제 중에서 우리 동혁 씨는 억제와 억압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네. 신기하다. 네. 그런데 더하기 책임감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겠죠. 이번 일이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그 멤버가 탈퇴하게 됐던 그 사건은 동혁 씨가 열심히 하는 걸로 그분이 잘못한 걸 동혁 씨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위기에 딱 처하면 굉장히 힘을 잃어요. 낙담을 한다고. 불안해지는. 네,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혁 씨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과도하게 또 그걸 짊어매고 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럴 때 그냥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와 의미 있는 사람들과는 그런 마음의 힘든 것도 나누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동혁 씨만큼 내지는 어쩌면 더 불안이 높은 분. 누굴까요? 알아맞혀. 네. 오. 준혜 씨. 천천히. 제가 불안이 아마 많게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너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서 요즘에 좀 걱정돼요. 얘. 그래, 몇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죠. 6명이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을 때 준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제작진 분들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아, 아슬아슬하구나.
친구가 만약에 이상한 말을 했다면 약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준혜가. 다 많이 해요. 저에 대한 걱정. 제가 입 열면 걱정해요. 무슨 얘기를 하긴 하는구나. 방금도 걱정했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동혁이가 준혜야 좀 적당히 해줘. 약간 걱정했어요. 네. 팬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약간 그 90 마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내 길만 간다. 저는 일단은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나는 될 그릇이다. 아니 이거는 뭐 정신승리나 내가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멋있다.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게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내 앞이 안 보였어요.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내 앞이. 자꾸 그냥 안 될 그릇인가 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하세요, 보니까. 네. 이게 근데 네. 근 한 1, 2년 사이에 더 심해졌어요. 네. 자꾸만 이 안에서 뭔가 억누르는 게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준혜가 얘기하는데도 바비는 되게 지금 조마조마한가 봐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지금 손을 다 이렇게 네. 모으고 있어요. 바비는 그러니까 준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렇죠.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난처해진 뭐 그런 일화들이 좀 있으세요? 매우 있죠. 네. 들어볼까요? 매우 있죠. 네. 들어볼까요?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들어봅시다. 최근 들어서 지나치게 쓸데없이 솔직해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뭐 준혜 씨는 이번에 나온 앨범 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또는 어떤 노래를 가장 감명 깊게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없는데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없는데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도 들었을 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렇게 감명이 깊고 막 그런 노래는 솔직히 없었다. 막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오랜만에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팬분들한테 한마디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왜 사과를 했어? 아니 1년 거의 반 만에 나온 앨범이고 너무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팬분들도 스트레스가 꽤 있었을 거예요. 아이콘이 자주 나오는 그룹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8년 차도 됐고 그냥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자꾸 막 안절부절 그럼 그 약간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네.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뱉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의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신기한 화법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삐딱선을 네, 탔다. 삐딱선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약간 근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 속이 시원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역시 말해줬구나. 네. 근데 그걸 말해도 되는 자리인가?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우리 준혜 씨는 어떤 방어 기제를 쓰냐면요. 네. 행동화.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결정이 빠르고 그다음에 추진력이 있죠. 일단 맞아요. 생각한 거를 가만히 있지 않고 해요. 네. 행동으로 옮겨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어.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럴 때 행동을 하시는 분은 다음 날 만주로 가지요. 와, 빠르다. 그렇지. 다음 날 가지. 이런 이유가 와. 그런 분이 행동화 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은요.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급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네. 쓰기도 하고 다혈질 이런 표현도 좀 가끔 써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반응의 속도가 되게 네. 빠르기 때문에 행동화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럴 때 약간 한번 걸러야 될 때 네. 의도와는 다르게 탁 그다음에 이제 뒤에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이 좀 생기고 오해를 받게 되는 일도 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이런 분이 좀 이렇게 천천히 지속되는 걸 잘 못 기다려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조마조마하고 초조하지. 야, 빨리. 맞아요. 약간. 앨범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네. 제가 가진 것들을 좀 펼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뭐 재능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뭔가의 결핍과 점차 이제 막 불안으로 바뀌면서 막 손이랑 머리가 떨리고 막 약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손 숨기고 있고 아, 실제 손이 떨려서? 네. 근데 이게 진짜로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떨려 진짜 이렇게 진짜? 예, 한때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불안에 의한 다양한 이제 양상들인데요. 불안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수전증 같이 떨리는 것도 다 그런 거 연관이 네. 돼 있는 거거든요. 저기 준혜가 되게 생산적인 친구인데 이게 약간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걸 딱 막은 느낌인 것 같아요. 딱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그 꼭지를 틀어놓는 애인데 점점 이제 잠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와중에 막 단체 인터뷰하면 제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막. 아 싫은데요? 아니 없었는데요? 감명 깊게 듣는 노래? 뭐 근데 이거는 못 쓰니까 못 써도 전 제가 재밌어서 하는 말이에요.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컨디션이. 그래서 그러니까 멤버들이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가 빠진 애 같다. 근데 정확히 짚더라고요. 저는 좀 나사가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든 거지. 마음이 힘들어 그러는 거지. 나사가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각자 다른 형태로 마음의 힘듦과 고통을 느끼고 그걸 표현을 하는 네. 건데 표현 방식이 좀 다 다른 거죠. 네. 되게 힘든 거지 마음이. 준혜 씨가.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준혜 씨한테 굉장히 강하다, 많구나.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행동화로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과정에서 준비할 건 없을까? 요 중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했을 때 네. 훨씬 덜 불안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보는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네. 서로가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전 그때 그냥 말없이 안아줬어요. 근데 다비 형이 많이 울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바비형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잘 안 우는데. 네, 저는 바비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지 너무 알기 때문에 왜 안아줬냐면 이 얘기를 나한테 했다는 건 난 이제 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 두렵다, 무섭다. 약간 모든 그 감정들이 확 느껴지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 좀 어떻게 그 보는 이 시선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제일 먼저고 이렇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가정을 더 생각을 해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때 당시의 마음은 되게 아이콘한테는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이라는 그 특정 직업상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한테 사과를 하려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냐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죠. 예, 고마웠죠. 예. 네. 네. 너무 축복받을 일인데.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비 씨가 느꼈던 그 느낌, 바비 씨의 마음이 전 제일 궁금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곧장 이 얘기를 일단은 부모님이랑 회사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알리고 어른들 다 찾아뵈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소식 같은 거 이제 다 전하고 나으니까 웃기더라고요. 약간 인생 진짜 되게 스펙터클하게 사는구나 시원아. 막 속도 이만까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고 뭐 결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며 뭐 알아볼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무슨 감정을 느낄 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청소년분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되게 모범적인 공인이 되어야 하는 직업인데 사실 이제 혼전 임신이라는 거는 그게 막 모범적인 건 아니잖아요. 순서에 있어서. 네, 순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범적이지 못해서 미안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바비 씨는요,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지화라는 네, 이지화라고도 그냥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어 기제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지화는 뭐냐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걸로 방어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 딱 얘기해 주면 너무 기쁘지만, 그러니까 인간 지원이는 너무 기쁘지만
바비는 걱정이 많이 되죠. 네, 맞아요. 오, 이 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여기서 오는 막 불안감, 아유, 큰일 났네 하는 거를 직면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이 감정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걸로 이거를 이제 감정을 해결하려 드는 거죠. 사실 애초에 그 바비라는 캐릭터랑 저랑은 좀 애초에 좀 분리가 돼 있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예, 생각해요? 다른 사람? 보다는 분리. 예, 그냥 분리. 예.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 모습이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내 모습이랑 그냥 바비일 때 내 모습이 있고 그냥 내가 나일 때 내 모습이 있고 막 이렇게 약간 분리를 했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바비가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네네. 예, 인간 네. 김지훈과 네. 바비로서의 삶을 딱 분리하는 게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분리시켜 놓으면 어떨 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지원이로서의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이때 느꼈던 행복감과 기쁨을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래서 이것을 팬들에게 보여주는 걸 통해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돼야지 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그냥 바비에 대한 거지 나는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은 괜찮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걸 통해서 이거는 편안한 어떠한 생활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나누고 있는 거니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셔야 돼요. 바비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삭혀요. 겨우겨우 물어봐야 한 번 얘기해줄 정도? 네. 웬만하면 안 해서 평소에는 좀 똑같네. 모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주변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네, 데뷔 초 때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라고 친구들이 불러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되게 많이 과묵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다 어색해요. 예, 그냥 다 어색해요. 예. 휘파람을 불죠. 전화 오지도 않은 전화 받으면서 나가던가 화장실에 가던가 오디오가 비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을 쳤을 때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말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바비 씨가 진짜 솔직한 예,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멤버들 이 영상 보고 어떠세요 지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뭐 화장실 간다던가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저도 몰랐어요. 뭐 저 역시도 이제 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봤었는데 그거를 약간 어색해하는지는 몰랐었어요. 울려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아, 진동인 양. 잠깐. 아,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건 멤버들한테까지는 안 하고 네네. 약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네. 아, 이 사람과 같이 있기 싫다 하면서 네. 아, 그렇네요. 근데 말을 안 할 때는 상대가 좀 싫은 거거든요. 아, 내지는 어색하다고 느낄 때는 네. 섞이기 싫을 때 좀 그렇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치. 금방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처음 만난 사이는 낯설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니 10년이 넘었다며. 네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사이에 뭐 낯설다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그럼 보통은 뭐 말 섞기가 좀 싫어. 아, 그러던가 아니면 좀 섞이는 게 좀 싫어. 아, 그럴 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면이 있으세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음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는 너무 알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피곤해요. 귀찮고. 우리 바비 씨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좀 언제부터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저 뮤직비디오 현장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그 대기실에 기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그걸 잡고 막 누가 듣던지 말던지 그냥 하면서 했을 텐데 그걸 잡은 순간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치면은 주목을 받을 거고 사람들 자고 있는데 좀 굉장히 민폐가 되겠구나 하면서 좀 약간 의기소침? 갑자기? 예, 자기. 예. 해가지고 그냥 몇 번 치다가 약간 놨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를. 예. 그러면 바비 씨 예, 이거는 예. 뭔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상처를 받고 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때쯤에 연예인이라는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예. 들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 쇼미더머니로 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후로 이제 그냥 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도 많이 하고 그냥 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근데 바비 씨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비 씨 그 옷보다는 이 옷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그러면 굳이 그러면 100% 솔직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TV 앞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아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 사건, 멤버가 탈퇴하게 된 사건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네. 했는데요. 근데 바비 씨는 시간 경과로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약간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 예,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인기 최정상일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아, 네. 네. 바비 씨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내 모습이 아닐 때? 그냥 뭐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될 때? 약간 내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을 했다. 예. 그 노래가 정말 그 꼬마들부터 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었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으셨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하여 잠도 못 자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 생활을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뭐 음악 방송이든 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가든 간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상을 받았을 때마저도 대상 받았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바비 씨의 생각이? 마음이? 저는 네, 어떠세요, 너무 준혜 이해되는 씨는? 것 같아요. 김동혁이라는 사람으로 대입을 했을 때는 1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바비 형이라는 형을 알고 이 형이 어떤 성향인지 그래도 다는 모를지언정 오늘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만큼은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돼요, 그렇게. 네. 네. 근데 바비 씨가 고민하는 거는 흔히 사람들이 어머 복이 터졌어. 어머 배가 불러서 어머 팬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네. 감사함을 모르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너무 당연하고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팬이 있으니까 아이콘이 그럼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잘난 척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굉장한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딱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네, 네. 보이세요. 예, 맞습니다.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어떤 인식, 자기가 자기에 대한 거는 기대, 자기 자신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자기애적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적 손상. 네, 그래서 어쩌면 멤버 한 명이 탈퇴하게 된 그 사건도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너무 황당하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뭔가 사람들이 비난을 일부 했던 그 아이콘의 멤버가 돼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되면 이 상처로 괴로워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냥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하기 싫은 일만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했고. 네. 경중을 나누는 건 조금 그러긴 하는데요. 이 세 분 중에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네. 아니, 우리 제일 심하다 이런 건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바비 씨의 이 내면을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해요. 문장 완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몇 개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여성상은 인간이다. 내 생각의 여자들이란 인간이다.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어머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이 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저는 그냥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무기력. 네, 전반적으로 좀 기분 상태가 좀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다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인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나의 색깔인 음악을 마음껏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음악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물거품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면 내가 뭘 잡고 살아야 될까? 이게 삶의 의미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겪고. 왜냐면 이분은 자기의 쪽 손상을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나는 그럼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얻는 거는 삶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비 씨가 지금까지 다시 좀 회복하면서 잘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비 씨가 겪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좀 마음을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그냥 여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냥 계속 멋진 음악과 그리고 뭐 인간 김지원 아니고 뭐 밥이 아니고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공유할 테니까 부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